안녕하세요.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혹은 학원에 다니면서 글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것을 배운 적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해는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해설해 주는 그런 것을 독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독해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은 배우지 않고 늘 감으로 독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노력만큼 어떤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해는 의미를 구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장이나 하나의 글을 읽고 의미를 구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글을 읽고 A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읽고 B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읽고 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대상이란 것은 지문이죠. 자기 눈으로 어떤 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관을 벗어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는 우리 삶을 상당히 객관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독해에 대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을 통해서 주로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한 번씩 독해를 해볼 생각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응이 없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독해를 강의해서 올리기도 했지만 또 반응이 없으면 중도에 대부분 그만두게 되죠. 우리의 행위 자체가 뭔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혼자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반응 없는 의미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데 그것은 남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남과의 소통이 안 되는 혼자만의 어떤 독백이면 일기를 쓰지 유튜브에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1년 이상째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독해라든지 어떤 약간 전문적으로 하기만 가면은 반응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흥미 중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또 독해를 하고 문학을 해석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데 이번에도 또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독해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